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지에 지장간이 있고 통근 투출에 대해서 배우고 더욱 세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용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신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게 힘든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식인 같은 데다가 사주풀이 해달라 그러면은 사주풀이는 안 해주고 자기 광고만 하더라고요. 무료 상담은 안 해주고 유료 상담만 가능하다고. 그 덕에 제가 풀이해주고 채택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대1 문의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주 설명해달라고 하거나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엄청 저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기보다는 원리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구단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구구단을 나열해서 단수 남기식으로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네, 참고로 사주팔자는 천만 단위를 넘어갑니다. 근데 매크로가 그래서 한계가 나오는데 그거를 알려주지만 않고 그냥 쭉 늘려놓으면은 엄청난 강의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용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용신이란 일강에서 음양오행론의 생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주에는 모든 오행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주에는 모든 오행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신강하거나 신약하거나 하면은 흉한 사주로 보는데 그걸 중화시켜주는 것이 용신입니다. 그리고 그 용신을 도와주는 오행이 희신이 됩니다. 그리고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기신이 됩니다. 그리고 기신을 도와준 오행이 구신이라고 합니다. 기신, 구신을 합쳐서 기신이라고 불러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행을 한신이라고 하는데 무의미하진 않고 대부분 길이나 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억부. 억부란 일간의 왕약에 따라서 용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불역간법이라고도 하는데 곧 일간이 왕성하거나 태왕하면은 극하는 재성이나 관사를 용신으로 사용하고 그 왕성함이 다소 덜하면은 식신이나 상관으로 설기하는 용신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명식의 사주가 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일간의 재성인 병화, 정화가 월지, 오화와 투출하고 관성까지도 시간에 있습니다. 일간이 허약한 제다 신약의 명식입니다. 월지, 오화가 중기에 기토가 시간에 투출하니 관성도 왕성합니다. 이런 명식에서는 용신을 금운이 용신, 수운이 희신이 됩니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뒤에 다룰 합형충파행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인의 한목이 돼서 해수가 나무로 변합니다. 목생화로 화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대운 주기로 볼 때는 3대운부터 길한 사주이므로 좋은 사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조후란 기후에 따라서 용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오월처럼 엄청 더운 날에 출생한 사주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며 반대로 해자월처럼 추운 날에 출생한 사주는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수상관격 사주는 용신을 사용할 때 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화상관격 사주는 용신을 사용할 때 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경과 기로 이루어져 있고 지지는 불바다입니다. 일지가 간목이고 월지가 상관이니 목화상관격입니다. 조후로 볼 때는 당연히 용신은 수가 됩니다. 운명은 타고난 명보다 운세가 중요한데 남자 사주인데 대운 주기로 볼 때 화로 시작하니 초년의 고통이 동반됩니다. 물론 실제로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주입니다. 이런 계산법은 조후법, 조후용신법이라고도 하는데 하지만 오행은 무조건
금수상관격이나 목화상관격이라고 해도 주변의 오행이 어떻게 따라오냐에 따라서 변동은 무궁무진합니다. 병약. 병약 용신부터는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병약은 말 그대로 병에는 약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많으면 병이고 적으면 병인데 많으면 생해주고 적으면 극해주는 걸 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가 왕성하면 적어도 조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조우만 사용하면 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토를 극하는 목이 용신이 됩니다. 그리고 목을 극하는 금이 병이 되고 금을 극하는 화가 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많은 사주를 조후로 보면 화가 용신이지만 병약의 입장에서 보면 수가 많은 게 병이니 토를 써서 막는 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병약은 억과 비슷하나 다르기 때문에 오진하기 쉽습니다. 사주가 반드시 억부, 조후, 병약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주가 두 오행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와 화가 대치하고 있는 사주는 절대로 조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두 세력의 중간에서 양쪽을 화해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와 수가 대치하고 있으면 중간 오행인 목이 용신이 되고 금과 목이 대치하고 있으면 중간 오행인 수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비겁과 재성이 대치하고 있는 경우에 식상이 통관신이 됩니다. 관성과 식상이 대치하고 있으면 비겁이 통관신이 됩니다. 이런 명식의 사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견인 화랑 재성인 금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통관 용신으로 식신인 시간의 기토를 용신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가 금을 극하는 게 아니라 화가 토를 생해주고 토가 금을 생해주는 통관신이 됩니다. 이 사주는 식신생재 사주입니다. 이 명식에 기토가 없었으면 재성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신은 2시간마다 변동합니다. 만약에 용신은 안 잡고 그냥 육치만 보면은 재성이 많네요. 오, 돈 많으시겠어요. 그러면은 큰 오진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부, 조후, 병약, 통관의 방식이 내격이라고 합니다. 다방면에서 계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내격으로 봐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외격으로 보면 됩니다. 사주의 오행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서 극설작용이 불가능할 때 일간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전환격입니다. 일간이 지나치게 신약해서 사주를 주도한 오행에게 기울어지면은 종격입니다. 전환격. 일간의 중심이 사주의 비견과 겁재가 대부분인 명식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일간과 같은 오행입니다. 목으로 이루어진 명식을 곡지격입니다. 화로 이루어진 명식을 염상격입니다. 토로 이루어진 명식을 가색격이며 금으로 이루어진 명식은 종혁격입니다. 수로 이루어진 명식을 윤학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식의 사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이 지지에서 가장 강한 월지와 투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유축월 중에 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 사유축 합이나 신유술 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극을 받는 오행이 금이면 화가 없어야 됩니다. 있을 경우 파격되어서 내격으로 감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격이 되더라도 행운에서 화가 오면은 파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주는 용신이 인성과 비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와 금이 용신이 됩니다. 토는 습토인 진토랑 축토는 희신에 가깝고 조토인 미토와 술토는 기신에 가깝습니다. 종격. 전환격이랑은 반대로 일간의 주변 세력이 일간과 다를 경우입니다. 종합격. 주도하는 세력이 식신상관으로 이루어진 명식입니다. 종살격. 주도하는 세력이 관성 칠사로 이루어진 명식입니다. 종재격. 주도하는 세력이 정제 편제로 이루어진 명식입니다. 종강격. 주도하는 세력이 편인 정인으로 이루어진 명식입니다. 화기격. 합과 충으로 오행의 변동이 생겨서 변화해서 생기는 명식입니다. 사주의 꽃은 용신과 격국인데 쉽지 않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애매한 사주가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의 강의 계획은 합형충파행을 설명해드리고 격국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진종격, 가종격에 대해 설명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합형충파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